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온 만큼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도 주요 쟁점입니다. 계엄 선포를 위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면 계엄 선포가 위법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계엄 해제 이후에 사후 선포문을 급조해 결재하고 폐기한 혐의,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한 혐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을 신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과정 전체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시 의원이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한 김경시 의원은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강선 의원에게 직접 1억 건넸다고 진술한 거 맞나요?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구체적인 돈 전달 과정과 되돌려받은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김 시 의원은 강선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가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해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시 의원 귀국 직후 압수수색 때는 확보하지 못했던 업무용 노트북과 태블릿 PC도 제출받았습니다. 김 시 의원은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PC를 포맷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 제출받은 증거물에서 단서를 찾는데 경찰은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강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는 작업도 시도하고 있는데 강 의원은 경찰에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전 보좌관도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된 이른바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동작서 전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와 단식 투쟁으로 공조에 나섰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처리한 직후 민주당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3대 특검이 활동을 마친 지 18일 만입니다. 3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위를 수사하려는 것입니다.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최장 170일 동안 17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합니다. 3대 특검 수사 대상을 포함해 정치인 체포를 비롯한 계엄 계획을 담은 노상원 수첩 의혹,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수사 국면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뿌리 뽑으려는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진한 부문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하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섰고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일에 대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2차 특검은 선거용이라며 여당의 공천헌금과 통일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덮어놓는다고 비리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폐악제를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정작 한 전 대표는 재심할 생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내홍 상황을 김희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윤리위가 당원 게시판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 징계 안건 상정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10일 이내로 규정된 재심 청구 기간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이미 재심은 없다고 공언한 상황.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윤리위에다가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일단 시간은 벌었지만 제명 불가피 기류가 강한 당 지도부와 또 다른 계엄 선포라고 한 한 전 대표. 양측이 갈등 봉합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난 시대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장동혁 지도부 사퇴론이 분출될 거라고 봅니다. 의원총회에선 선수 계파 관계없이 10여 명 발언자 대부분이 제명은 과하다,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명과 단죄로 몰아가는 것,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한동훈 제명은 공멸이다. 문제 해결 시간이 있다고 중진들도 힘을 보탰고 물밑 중재 시도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어서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재심 청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 정치적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26일 최고위에서 제명이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의원 시절인 2017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았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보좌진들을 동원해 댓글로 여론 조성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이해훈 당시 의원에게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 한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였는데 검찰 수사도 받았습니다.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에 돈이 전혀 아니었다.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관련 비판 기사들이 쏟아지자 이 후보자가 보좌진들을 동원해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강하게 부인해왔는데 KBS가 확보한 이 후보자와 당시 보좌진 간 통화 녹취는 달랐습니다. 댓글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야당 의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열심히 털 텐데 1년 반을 털어도 기소할 만한 거리를 못 찾았으니까 기소를 못하는 거네. 이런 댓글을 달아야지. 수차례 지시했다고도 강조합니다. 사건을 천천히 수사하는 게 무척 봐주기 하는 것처럼 그런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댓글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해당 보좌진은 KBS에 보좌진 다수가 이 후보자 지시에 따라 수사기간 내내 댓글 작업에 나섰고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여지없이 고성과 폭언이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잘못된 행태라고. 이 후보자 측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상처를 받은 분께 사과드리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작전을 일단 유보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 강경 진압주도 인물들에 대해 제재에 나서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이란 내 처형이 중단된 걸로 알려지며 미국의 군사행동이 일단 유보됐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군사적 수단을 포기한 건 아니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The president and his team have communicated to the Iranian regime that if the killing continues, there will be grave consequences, and the president received a message. 미국은 대신 시위 강경 진압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을 제재했습니다. 대상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입니다. Treasury will continue to target Iranian networks and corrupt elites that enrich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average Iranian. 이와 함께 비밀 금융망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석유 판매 수익의 해외 세탁 통로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군사적 긴장감도 여전합니다. 미군 항공모함 에이브라햄 링컨호 전단이 중동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오만 등 걸프 3국은 이란이 선의를 보일 기회를 달라며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섰습니다. 걸프국들은 영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이란 공격을 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별 소득이 없이 끝난 미국과의 회담 이후 덴마크는 물론 유럽 주요국들이 발빠르게 그린란드에 군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유럽 송영석 리포터입니다. 늦은 밤 그린란드 공항에 덴마크 공군기가 착륙합니다.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그린란드 주둔군 증원을 시작했다는 덴마크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신규 병력이 도착한 겁니다. 백악관에서 가진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 덴마크 총리는 미국과 근본적인 이견이 존재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은 그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이 현실이 되는 걸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과의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 유럽 주요국들도 그린란드 파병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독일은 정찰 병력 13명을, 프랑스는 선발대 개념으로 산악 전문 병력 15명을 우선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영국도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냈습니다. C'est le rôle que la France doit jouer, celui d'être disponible face à l'évaluation de la menace, de savoir s'adapter et d'être aux côtés d'un État souverain pour protéger son territoire. 유럽 국가들은 다만 그린란드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한 북극의 인내 작전 훈련 일환이라며 미국과의 대결 구도로 비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압적인 그린란드 병합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행보란 해석이 나오는데 미국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I don't think troops in Europe impact the president's decision-making process, nor does it impact his goal of the acquisition of Greenland at all.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거론한 데 대해 실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의 반도체 관세 면세 조건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신설하는 타이완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 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완공한 타이완 기업의 경우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이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반도체 관세 우대를 받기 위해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데 경쟁국인 타이완에 준하는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1일 연속 상승하며 4,827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변동성은 높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6.13포인트 상승한 4,813.68에 코스닥은 4.48포인트 내린 946.6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고가 기록 속에 기아가 4거래일 연속 오르며 최고가를 경신 중이고 삼성생명도 신고가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효성TNC와 LGCNS 강세인 반면 조선과 정유주, 한화, NC소프트와 하나시스템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등 제약바이오주 부진한 흐름을, 휴림로봇 등 로봇주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72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치매 요인 중 난청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매 위험 요인에 대한 시민들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운동 부족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도카이 대학 등의 연구팀이 치매 위험 요인이 일본인들 치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결과 난청이 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운동 부족 등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난청이 진행되면 큰 소리 정보만 전달돼 뇌 활동량이 떨어져 치매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つまり補聴器つけたりとか、さらに難聴重たい場合は人工内耳つけたりとかっていうような、介入を適切に行われていないことによって、認知機能の低下が加速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 하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아도 60% 정도가 병원을 찾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질병 때문에 3년 전부터 왼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70대 여성입니다. 병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보청기를 착용했는데요. 年ではないと思ってましたから。だけど怖いですね。考えてみたら、恐れはあります。 의사들은 치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잘 들리지 않으면 일단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중국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 줄임말과 인터넷 유행어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아이들의 언어 표현력과 사고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년째 교단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리우 샤오준 선생님은 갈수록 아이들의 언어 생활에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我就感觉到孩子们好像不会用其他的话来跟我沟通，语言的边界就是思维的边界。 중국 청소년 연구센터가 지난해 7개 성과 시의 미성년자 8,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시사 뉴스를 접하는 주요 경로 가운데 1위는 짧은 영상, 이른바 숏폼으로 77%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는 외국어가 뒤섞인 지나친 줄임말, 비속어들이 언어 능력과 사고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청소년들의 건강한 언어 생활을 위해 국가 공용 언어 문자법을 개정 발표하고 웹드라마나 인터넷 영화, 게임 등이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오스트리아에서는 장애가 있어도 장비와 교육으로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반신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안드레아 씨가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 스키에 도전했습니다. 한 비영리 단체의 전문 교육을 받은 뒤 스키에 좌석이 고정된 시트형 스키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상체의 균형과 팔 조작으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게 방법입니다. Beim Normalskifahren ist sehr schwierig, weil da muss selber mitdenken, aber so in so Sitzski muss nur mit Oberkörper mitlenken. 이동과 탑승이 쉽지 않은 건 이동용 카트 같은 특수 보조 장치와 보조 인력의 도움으로 해결합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이 8살 어린이도 스키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고정 보조 장치를 착용하고 안전 교육을 받은 뒤 스키에 도전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이런 장애인 맞춤형 스키는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과 장비, 인력을 함께 투입해 장애가 있어도 개인 조건에 맞춰 실제 슬로프에서 스키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동되기 시작한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실내 수직 농장입니다. 23m가 넘는 높이의 재배시설에서 시금치, 상추 등 층층이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온도와 빛 그리고 필요한 영양분 공급은 모두 AI 기술로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We make sure that the plants actually grow as uniform as possible, so that there will not be a bigger plants overshadowing the smaller plants. 이곳에서는 한 번에 약 30만 뿌리의 식물을 키울 수 있어 비슷한 규모의 일반 농장보다 8배 많은 양의 채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좁은 국토로 재배지가 부족한 싱가포르의 채소 생산량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This is a Singapore proprietary technology. We have also secured 69 patents across 34 countries. 농장 측은 올해 말까지 1,000톤의 채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호텔, 항공사 등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생산량을 더 늘린다면 소비자들에게도 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채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단속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단속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지자 내란법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자욱한 체류가스 속에서 이민단속요원이 누군가를 체포합니다. 시위대가 물러나는데도 체류탄이 계속 발사됩니다. 현지 시각 14일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격해진 시위대와 이민당국 간의 충돌 현장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단속 대상이 된 베네수엘라인이 눈삽과 빗자루로 단속요원을 공격했고 이에 요원이 방어 차원에서 총을 쏴 다리에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주장이지만 또 한 번의 총격 사건에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This is already the second shooting that we've had in a week. People are scared. The atmosphere is tense. 시위가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따르지 않고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이 이민 세관국 요원을 공격하는 걸 막지 않으면 내란법을 발동해 상황을 신속히 끝내겠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쓴 겁니다. These Democrats are deranged in their hatred for President Trump, and they are holding their state and local law enforcement hostage as a result. 내란법을 발동하면 대통령은 주지사의 동의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주 방위군이나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건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태 때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어제 경기도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40대 남성이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범행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 사이 훔친 금을 환전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도로 곳곳을 촬영하고 주민들도 몰려나와 현장을 지켜봅니다. 어제 낮 12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주인이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있는 사람들인데 한 명씩 아무래도 다 있는 거죠. 남편이랑 같이 해요. 남편이 가끔 안 계시고 안 계시고. 범행 후 곧바로 도주한 남성은 5시간 반 만에 서울 종로 3가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부천 금은방에서 금을 훔친 뒤 서울로 이동해 종로 금은방에서 금을 환전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거 당시엔 양복 차림에 현금 1,000만 원가량을 들고 있었습니다. 많이 훔쳐갔대요. 금을 많이 가져갔대요. 범행 전엔 서울 강서구에서 부천까지 택시를 타고 갔는데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요금도 현금으로 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정 색깔에다가 하얀 마스크 썼네. 그리고 쇼핑백 하나 들었고 이분이 카드를 안 썼어요. 2만 원 냈는데 16,000원 받고 4,000원을 가서 또 내드렸지.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남성을 입건해 관할 경찰서로 압송한 뒤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구룡마을 30가구 가운데 25가구에서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고 있으며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 입구로 향하는 양재대로 하위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영화 히트맨의 주역 최연석 감독과 권상우가 더 강력해진 코미디 하트맨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케이트 허드슨과 휴잭맨이 호흡을 맞춘 영화 송송블루도 만나보시죠. 김상엽 기자가 전합니다. 록밴드로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평범한 악기점 주인이 된 딸바보 승민. 오빠 나 모르겠어? 가끔 오빠 생각이 났었어. 호련히 떠났던 첫사랑 보나와 우연히 재회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좋은데. 모르겠는데 그냥 다 좋은데. 그게 사랑이야.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기며 살얼음판 연애가 시작됩니다. 한번 가봐. 애기 데리고 가면 좋다고 잘해줄 것 같은데. 무슨 애? 애기? 자기 베이비 페이스. 히트맨 시리즈의 콤비 권상우와 최원석 감독이 더 강력해진 코미디를 좋아하면 히트맨이 좀 더 과장스럽고 만화적이었다면 우리 영화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첫사랑이다라고 몰입하실 수 있게 공감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수가 첫사랑 하면 생각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려고 했죠. 떠돌이 음악가 마이크와 클레어. You know who you'd be perfect for? Neil Diamond. 음악에 대한 갈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은 레전드 가수의 커버밴드를 결성해 단숨에 지역 스타로 떠오르지만 What's a Pearl Jam? You know who Pearl Jam is? I guess we're opening for Pearl Jam. 예상치 못한 사고로 모든 게 무너지고 맙니다. We were so close.
헐리우드 스타 휴 잭맨과 케이트 허드슨이 섬세한 감정 연기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전합니다. 가까운 미래, 버려진 사람들의 디스토피아 텍사스 온천. 야 유로원, 너 내가 약 팔 때 나한테 보고하라고 했지? 젊은 보스 유로아는 범죄가 일상이 된 이곳을 주름잡지만 괜찮냐? 뭐가? 단 한 번의 사랑이 모든 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여기가 끝이고 시작이야.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감성 누아라입니다. KBS 뉴스 김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에 뒤덮여 있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껴있어 시야가 부옇게 흐려 있는데요. 이 대전과 세종, 충청과 전북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 대기가 정체하며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해 오늘도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 충북과 전북, 광주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전부터 깨끗한 북서풍이 불어와 미세먼지가 걷히기 시작해 내일 밤이 되면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아 크게 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6도, 대전 12도, 광주와 부산은 15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 스미싱, 스미싱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주소를 클릭했다면 다운로드한 앱을 검색해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삭제합니다. 기존 공동인증서는 폐기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미싱 사고 예방법 꼭 기억하세요.